26년 전 사탄이 루시퍼의 보물 카일룸을 들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이미 흥미진진했는데 그 보물을 번개 속에 떨어뜨려 인간계로 떨어졌다는 설정이 등장하면서 더 큰 미스터리가 생겼어요. 사탄이 이렇게나 강력한 보물을 인간 세계에 떨어뜨리고 수많은 악마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인간계로 숨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찾지 못했다는 건 카일룸이 아주 특별한 장소에 숨겨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6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카일룸이 어디엔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보호받거나 마법적으로 가려진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황천빌라가 중요한 열쇠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황천빌라는 이미 여러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이 얽혀있는 공간인데 카일룸이 그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황천빌라는 강빛나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걸 보면 이 빌라 자체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카일룸이 황천빌라에 숨겨져 있다면 그 보물을 둘러싼 경쟁과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악마들뿐만 아니라 강빛나와 한다운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예상돼요. 특히 강빛나는 카일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물이 황천빌라에 있을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궁금해지네요. 강빛나와 한다운이 이 보물을 찾기 위해 어떤 모험을 겪게 될지 또 황천빌라가 어떻게 그 중심에 자리 잡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사탄이 카일룸이 인간계로 떨어진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그 장소가 황천동 부근이라면 재개발을 통해 그곳을 뒤지려는 시도는 매우 논리적인 전개일 수 있어요. 사탄이 인간계로 카일룸을 떨어뜨리고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이유가 황천빌라의 알박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보면 그곳이 단순한 재개발 지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게 분명해지죠. 특히 장명숙이 황천빌라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이웃의 정 때문이 아니라 카일룸을 지키기 위한 의도라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져요. 장명숙이 겉으로는 평범한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곳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거나 어쩌면 카일룸을 지키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명숙이 그저 교회에 다니고 빌라 주민들에게 베푸는 선한 인물로만 그려졌지만 사실 그녀가 카일룸과 관련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녀의 역할은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인물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죠. 장명숙이 왜 그렇게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황천빌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사탄과 카일룸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들이 장명숙을 중심으로 어떻게 풀려갈지 기대돼요. 만약 장명숙이 카일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앞으로의 전개에서 그녀가 어떻게 이 보물을 지키려 할지 그리고 강빛나와 한다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황천동을 둘러싼 재개발 이슈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악마와 천사 진영 간의 대립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걸과 정태규가 황천동을 재개발하려는 의도 뒤에 카일룸을 찾기 위한 악마들의 계획이 숨어 있다면 그들이 악마일 가능성도 매우 커 보여요. 반대로 재개발을 막으려는 장명숙과 오미자가 천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그들은 카일룸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렇게 보면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악마와 천사 간의 전쟁을 예고하는 중요한 설정으로 연결된다는 게 드러나요. 지금까지는 양측이 서로의 정체를 숨기며 갈등을 벌여왔지만 만약 이들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걸과 정태규는 그저 사업가나 정치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목적이 악마로서 카일룸을 차지하려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벌이는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반면 장명숙과 오미자가 천사로서 그 카일룸을 보호하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재개발을 막기 위해 벌였던 행동들도 이해가 가죠. 이런 구도가 드러나면서 황천동을 둘러싼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영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아요. 강빛나와 한다운 역시 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텐데 강빛나는 악마로서 악마 진영에 서게 될지 아니면 한다운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적인 감정을 택하게 될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이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카일룸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과 감정의 대립이 될 가능성도 크고 양쪽의 진영이 드러날 때 강빛나와 한다운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카일룸의 위치가 황천빌라인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강빛나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빛나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면서 죄인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카일룸이라는 중요한 보물이 그녀가 살고 있는 황천빌라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특히 사탄이 이 보물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다면 그 상황은 강빛나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거예요. 만약 사탄의 정체가 연쇄살인범 제이라면 강빛나는 사탄을 잡는 동시에 카일룸을 차지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악인들을 처단해온 강빛나가 사탄까지 잡는다면 그녀의 임무는 그야말로 큰 성과를 얻게 되는 셈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지옥의 2인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가 쉽게 강빛나에게 당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 걱정돼요. 강빛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해왔던 악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적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사탄이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강력한 악마로서 강빛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게다가 사탄을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하롱 역시 강빛나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하롱은 이미 강빛나의 감정을 의심하고 있고 사탄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 틈을 타서 강빛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겠죠. 강빛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하롱의 배신까지 경계해야 하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강빛나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갈지 정말 궁금해져요. 사탄을 처단하고 카일룸을 지켜내면서도 이하롱의 위협을 피해가야 하는 강빛나의 선택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강빛나가 사탄과 이하롱을 동시에 상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다운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